연일 민주당이 구상 중인 연합 비례정당을 때리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요. 최근에는 조국 씨 같은 사람들이 뒷문으로 의원되게 하는 제도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조 전 장관이 다름 아닌 석사장교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해야 된다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칭 조국신당도 범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의 정당도 공통점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일제와 싸웠던 독립운동의 정당이고 권위주의, 군사독재와 싸웠던 민주화 운동의 정당입니다. 그러한 운동을 자랑스러워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운동권 얘기하면서 운동권이고 독립운동 또 이런 황당한 말씀하셨던데 그분이 늘 국민의 공감 받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게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운동권 맞긴 한가요, 그분? 그분은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인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 이용했던 분 아닌가요? 저는 운동권 내에서도 과연 그분을 진짜 운동권으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민주화 운동은 시민 모두의 공입니다. 정말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대단한 업적을 조국 같은 사람이 운동권 특권 세력으로서 가로채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게 이번 총선에서 시대 정신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탑10 처음으로 출연하신 민경훈 대표를 모신 이유도 저 이번 주제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난데없이 그러니까 이제 석사장교 맞냐라는 논란이 이제 불붙었는데 운동권 맞냐라는 질문. 운동권 대표가 봤을 때 이 두 사람의 말 중에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서울대 84학번인데요. 그러니까 2019년에 조국 사태가 났을 때 서울대 82학번 선배들한테 조국이 운동권 맞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조국은 운동권으로 분류하기 좀 어렵습니다. 운동권이라는 건 가두 시위에 참가하고 구속을 각오하는 그런 폐쇄된 집단입니다. 그래서 조국은 넓은 의미의 운동권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좁은 의미의 운동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국을 운동권이라고 볼 수 있냐? 민주화 운동 세력에서도 그거를 부정한다라는 거에서 서울대 84학번 운동권이고 비교적 찐 운동권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대부라고 하시던데요. 뭐 말씀하십시오. 대부라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찐 운동권이면 분명합니다. 찐 운동권의 입장에서는 운동권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운동권이 아닌데 저렇게 독립운동, 5.18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편하고요. 단 석사장교 제도는 그 합법적인 제도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는 조금 지나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석사장교 출신, 그러니까 그 조 전 장관이 광주 내려가서인가요? 마치 이제 가족의 입시 비리와 5.18 유족들을 뭐 등치시키는 발언에서 꽤 논란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민 대표 말씀은 다만 그 조 전 장관 말이 제도 만든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일당에게 따져야 될 문제지 나를 따질 문제는 아니다. 이 얘기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신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어쨌든 제도였기 때문에 그걸 갖고 문제 삼는 거는 조금 전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운동권도 별다른 운동권 경력이 없는 사람이 계속 5.18이니 독립운동이니 이런 거론을 하는 것은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이날 이렇게 뭐 조 전 장관 말도 일리가 있다고 정리하면서도 다만 앞으로 조 전 장관이 이른바 운동권 팔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걸 기치로 조국 신당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뭔가 민경훈 대표 모시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좀 되는데 이 석사장교 논란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전할 정도로 사실은 이 한동훈 위원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극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 얘기한 게 있는데요. 민주당을 힘으로는 내세울 수 없는 후보들 뒷문으로 연합체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민주당과 소수정당의 의석을 서로 번갈아 배치합시다. 후보자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 또한 국민이 직접 수기하고 비례 후보를 추천할 때는 특정 정당이 50% 이상을 추천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민주당 계열의 비례 공천 과정에서는 음험한 뒷거래가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국 같은 분 그리고 진보당 같은 계열들, 창원 간첩단을 관련된 단체들 이런 당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자기 이름으로 내세울 수 없는 비례 후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연합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거든요. 국민은 그 자기의 표가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에 15석을 주는 방식의 딜 용도로 쓰일 것이라는 걸 알고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복잡한 건 국민을 속이고 사기치는 겁니다. 민주당 이름 달고 내세울 수 없는 후보들 이렇게 다 받아주는 거 아니냐,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용해인 의원이 이제 그 비례연합정당에 이제 선봉에 서 있는데 지역구 또 교통정리 얘기가 민주당과 이 비례연합정당에서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구도 지금 이제 교통정리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이 현재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진보당이라든지 지금 뭐 용해인 의원이 하고 있는 그런 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지역구 출마하는 데는 거기 민주당 의원이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특히 이제 진보당 같은 경우는 전주울의 강성희 의원 지역, 이 지역은 이제 이 진보당에 줘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의당도 지금 비례는 참가를 안 하지만 그거는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제가 근본적으로 비례의원이라는 게 왜 생겼죠? 이거는 왜 생겼냐면 전문가, 약자, 어떤 우리 사회가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 그다음에 약자의 어떤 목소리, 아까 이제 김혜지 의원 보셨지만 예.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비례라는 의원을 통해서 이제 어떤 국회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이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무슨 뭐 통일주체 국민의 대의원, 전국구 등등을 거치면서 비례의원은 그런 건데 이 비례의원이 지난 21대 민주당이요. 완전히 무슨 갈라먹기용으로 지금 변질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민주당이 아니면 도저히 국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이 그 경로를 통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자, 50% 줘야 된다? 50% 뭐겠습니까? 1번, 2번, 3번, 3번 할 때 퐁당퐁당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검증권을 누가 가지고 있죠?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추천하면 그걸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지역구까지도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정말 듣도 보도 못하고 또 이게 검증도 되지 않는 특히 그분들이 내세우는 주장 자체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철폐 이런 것들을 내거는 정당이 민주당의 이름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름으로 낸다. 그러면 민주당이 그걸 국민들에게 주장을 하겠습니까? 자, 민주당이 그러면 한미동맹 철폐를 공약으로 내걸겠습니까? 그런 자신이 있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런 자신도 없으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국회에 들어오는 숙제 역할을 한다? 이거는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 질문도 민경우 대표께 직접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번 야권 비례연합정당 논의의 통진당의 후신으로 평가하는 이른바 진보당 총선 예비 후보들 물론 뭐 일부 보도에는 15석 논의한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2석 정도는 할 수 있다. 연합정당 비례 운동원 출신으로서 이 얘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2012년 예를 좀 들어볼 텐데 2012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사이에 광범한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맞아요. 지역에서 7석, 비례에서 6석이 되고 통합진보당이 그리고 이석기 씨가 국회에 들어오게 되고 이석기 사태가 났거든요. 지금 전개되는 양상은 그때 2012년과 거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석기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김재현 씨, 이상규 씨는 저랑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고 그냥 이게 방송 용어로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진보당 주사파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이석기랑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석기 전 의원과. 예,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양상은 이석기 사태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근데 이제 통진당의 후신격이라고 제가 순화하는 이유가 이 진보당은 이석기 전 의원은 지금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거와는 선의를 긋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아닙니다. 그 통합진보당과 진보당은 거의 색채나 인적 구성이 같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정당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국회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도 그때와 인적 구성이 거의 같습니다. 2012년과 같은 사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거를 민주당이 열어주는 셈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뭐 여기서 비판이 나온 거고 이 말씀을 하신 거네요. 오늘 특별 손님으로 민경우 대표 모셔서 조 전 장관 사태 뭐 팩트에 좀 뭐가 가까운지 혹은 통진당 출신들에 대한 얘기까지 하나하나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